자, 830번으로 가볼게. 저번에 이어서 그 개수를 미지수 A, B, C 찾으시오라고 돼 있네. 자, 일단은 생각해 볼게.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는 거 하나만 다. 얘는 F'X지? 일단 여기가 는영이 되는 지점이네. 그래서 일단 F'X로 찾을 수 있는 것은 F'의 0이 0이고 그 다음에 F'의 2가 0이다. 이런 두 가지 정도밖에 못 찾겠다. 그치? 그다음 1에서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 냅둬보자. 이렇게 0 되는 걸 쭉 내렸어.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네. 그러면 fx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네. fx 그래프 플러스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fx를 찾아낼 수가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fx에서 극대값이 5다 그러면 요 높이가 5라는 뜻이구나 라고 되네.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fx의 미분한 f'x의 축이 지금 1인데 이 1은 뭘 의미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변곡점 혹시 기억나십니까? 변곡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결국 fx는 요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키면 다 겹쳐지는 점대칭이 되는 이런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혹시 2' 얘기도 해봤나? 그치. 그러면 이 변곡점은 f2'에 1 했을 때 0 된다. 이런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 자, 그러나 우리는 2'까지 갈 필요 없고 두 번 미분할 필요 없이 fx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x 값이 0이네. 그러면 f의 0은 5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네. 괜찮죠? f의 0은 뭘 의미합니까? fx에서의 그렇지, 상수항. 그래서 C값이 5. 잘했어.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F'형은 fx의 뭐를 의미합니까? 1차항의 개수. 그래서 그게 0이래. 얘가 0이야. 다 했어. 그럼 우리는 이용 안 한 게 요것만 이용 안 했으니까 F'X를 봐야 되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하고 0은 사라지고 5 사라지겠네. 그치? 자, 그러면 f'의 2 집어넣어볼까? 12 플러스 4a 얘가 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와, 이미 잘했어. f형은 fx의 상수항, f'형은 fx의 1차항의 개수. 요것만 알아도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 연립하지 않고. 이게 이제 22번 유형 정도 돼서 우리는 31번 정도까지만 숙제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우리 고등 수학 할 때도 요 파트를 할 때 되게 좀 힘들었어. 애들이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다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치환을 한다. 2차 방정식에서도 했었고 2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파트가 나왔었거든. 이렇게 되는 거. 반복적으로 얘를 다 전개하면 6차식이야. 6차식. 그럼 6차항의 그래프를 우리는 그리는 거를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했던 작업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치환을 한다 라고 해서 T라고 치환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띄어서 적을게. 그러면 T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며 저식은 바뀌겠네.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걸로 바뀌네. 자, 그럼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되거든? 자, 일단 구간이 닫힌 구간, 대괄호가 있으니까 는이 붙는 부등호네.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요 놈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이상 x 값이 1 이하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다. 자,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x에서 출발해서 t로 도착하고 t에서 난 여기로 할게. gt식이라고 할게. 그러면 gt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야 원래는. 근데 이것까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자, 우리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치역인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를 찾아야 되거든. 자, 축을 쓸 거야. 요 2차 함수의 축을 쓰면은 x 값이 1일 때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림만 그리네. 축은 여기야. 그러면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치역은 그래프가 있는 요 놈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하네. 얘가 t의 범위입니다. 자, 1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니까 2가 나오네? 그러면 x 값에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는 요 놈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범위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얘가 t잖아. 마이너스 2 이상 t가 2 이하. 그래서 요 놈의 범위는 이쪽으로 이렇게 와주는 거. 자, 천천히 길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폭풍이 올라와서 좋은 건 좀 덜 덥다. 되게 좋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제 얘가 추가된 거고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거야. 여태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했거든, 문제를. 근데 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지? 자, 그럴 때 식을 잘 보면 그냥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G'T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값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막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런데 식을 딱 보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볼게. 잘 보니까 마이너스 t 제곱으로 묶으니까 t 마이너스 3 요렇게 됐네, 그지? 그러면 저기까지만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기가 t축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0에서는 접해야 되고 3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되지. 근데 3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감소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G'T를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미분 안 하고 이런 연습을 조금 시킬 거야. 접하고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는 여기까지 나면서요. 그럼 요 높이는 0이잖아, 그지? T축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 6만큼 이 그래프를 내리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6만큼 내리면 여기에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6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죠? 마이너스 6만큼 내리면. 자, 근데 얘가 뭐 큰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래. 우리는 많이 했죠? 2대1이죠? 2대1이어서 여기 값이 뭐라고? 2가 되겠네. 그래야지 2, 1 길이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범위를 설정해 볼게. 여기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래프만 남기시오. 그러면 이거 딱 올려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남기시오. 괜찮죠? 자,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여기가 최소값, 최소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6인 건 그냥 나왔죠? 사용이 됐네. 그러면 최대값은 뭐를 집어넣었을 때?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8 플러스 12 마이너스 6 하면 14. 아, 그래서 얘가 14구나. 그래서 요거랑 더하면 답은 8 나오겠죠. 어렵다, 그치? 치환도 여기만 해도 쉽지 않은데 치환까지 들어갔으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천천히 깔끔하게 필기해 두시고. 지금 하는 범위는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에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범위다. 그래서 확실히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딱 가운데 껴있는 부분이. 그래서 식을 가지고 대충 알 수 없는 것들은 미분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찾고 이렇게 그릴 거고, 식이 좀 간단한 것들은 미분을 하지 않고 하는 연습도 우리는 좀 눈에 익혀요. 고3은 다 이렇게 고3 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때 되면 이제 이게 더 쉬울 거야. 너희들 미분을 안 할 거거든. 자, 지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아,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요 책의 필기를 정말 잘 해놔야 돼. 우리는 요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학기 시작하면 프린트로 해서 마프를 다시 풀어야 돼. 물론 연속은 안 풀려 있지. 아, 너희는 풀려 있구나. 우리는 연속 뺐거든. 그래서 극한 다시 앞에서부터 할 때는 프린트로 하고 연속할 때는 얘네들은 책을 할 건데 너희는 그때 그 연속 프린트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2번 풀어야 돼. 저는 연습 안 했어요. 연습 안 했어? 그 연습할 때 휴가가 있었어요. 아, 그럼 일단 뭐 빈 사람은 책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2번 풀거든, 책을. 그래야지 뭔가 좀 적응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 두 번째 풀 때는 터프도 할 겁니다. 그럼 터프 비어 있는 거 그때는 책에다 풀면 돼. 그 책은 다 완전히 그때는 우리 1등급까지는 안 했어. 서술형까지만 했거든. 근데 저쪽에 한 명 앉은 남학생 그 태윤이 라는 걔도 1등급은 건들지 않았어. 터프만 하고.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거는 1등급도 내가 보고 한 번씩 해줄게. 1등급이라고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도 80점을 한 번씩 넘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치? 자, 할 수 있어. 하면 돼. 점수가 나아지기만 하고. 자, 최대 최소를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 아, 이제 드디어 까다롭게 미지수를 던져주기 시작하는 것이. 그럼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 가보자. 자, 첫 번째는 닫힌 구간, x값이 1에서부터 3까지다? 다행히 미지수가 상수함 쪽에 있으면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갈 수밖에 없어. 자, 일단 얘를 가지고 뭔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건 눈에 안 띄거든? 그럴 때는 가야 돼. F'X. 같이 적읍시다.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혹시 내가 그래프 그릴 때 증간표를 한번 보여준 적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아마 한 번 해줬을 거야, 한 번. 근데 너희가 집에서 그 해설지를 볼 때는 다 증간표가 나와 있어서 요번 한 번은 또 증간표를 또 한 번 해볼게.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 자, 그래서 증간표를 이용해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는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6으로 나눠도 상관없는데 음수면 절대로 나눠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양수더라도 묶어줘. 부호가 달라져 버리거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래서 6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왜냐면 어떤 선생님은 서술형으로 시험지를 출제하고 진단표를 그리시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우리 모든 걸 다 대비해야 돼. 자,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1하고 2가 존재했네. 자, 그때 f 프라임 x, fx 해가지고 요렇게 보면은 해설지에 전부 다 요런 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1에서 f 프라임 x 0되고 2에서 f 프라임 x가 0되는 거지. 자, 요걸 표시를 해놓고 자, 표 일단 여기 그려놔. 천천히 그려. 토마토만 어떡하지 내일 써? 걔네들이 여기 수업 와봤을 때 대표는 영양권인데 근데 안 오겠지. 질문 왜? 아 나는 수업보다 식을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보통 다른 쌤들은 이제 패드 이거 빔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끔씩 문제 풀이할 때는 가끔씩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내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면 너무 답답해서 나는 그냥 이게 문제가 써진 것만 알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잘 봐요. 아 그러면 뭐 이쪽 편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 어떻게 되는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술형으로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생각하는 거야. 1.5 정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요. 가장 쉬운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은요? 0이 제일 쉽잖아, 그치?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지? 그래서 부호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보다 큰 거 3 집어넣으면 되잖아? 3 집어넣으면 양수죠? 3 집어넣으면 양수죠? 그래서 양수끼리 곱하면 플러스네? 자, 그러면 플러스면 fx는 증가한다. 마이너스면 fx는 감소한다. 플러스면 fx는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거를 부드럽게 이어서 는영이 되게 만들고 내려왔다 는영이 되게 만들고 올리고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원래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보여줬으니까 또 안 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얘를 이용하는지만 잘 봐줘. 이용하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쩌다 심심하면 요거 해줘야 돼. 연습은 해줘야 돼. 자, 그럼 가볼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자, 1에서부터 3까지래. 잘 봐. 그럼 3은 확실하게 모르겠잖아, 그렇지? 자,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2대 1이네. 2에 대한 길이가 1이야. 그러면 1에 대한 길이는 뭐가 되겠니? 자, 2대 1인데 2에 대한 여기서 사이의 거리는 1이야.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면 요 지점이 2.5가 되겠네. 그치? 딱 여기 x값이. 그러면 3은 더 넘어가서 3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건 1에서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깔끔하게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최소값이 지금 3이라고 나와 있네. x값이 2에서 최소값을 가지네. 그러면 a가 구해지겠지? 그럼 a가 구해지면 우리는 3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겠네, 그지? 요거는 산수 계산이니까 패스할게. 그렇죠? 나보다 너희들이 계산을 더 잘하니까 계산하는 건 넘어가도록 할게. 자, 2대1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문제를 좀 많이 해줘야 돼.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2대1. 지훈아 괜찮아? 피곤해 보인다? 내 목소리가 좀 졸리긴 해. 내가 목소리 톤을 높일 순 없잖아.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려? 아니 내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라서 좀 오래 듣고 있다 보면 막 졸릴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정혜쌤처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나하고 완전 안 어울리잖아, 그렇지? 이래지 이렇게 할 수. 나도 이렇게 비슷하게 있으면 할 텐데 이거 내가 했다가 진짜 발목이 부러질 것 같아. 바닥에 가서. 정말 좀 부럽게 돼. 그런 리액션이 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잖아. 재밌을 것 같아. 난 너무 재미없었어. 배워야 되는데. 자, 큰일 났어. 이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인 줄 알았는데 두 군데나 미지수가 있는 거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음수네? 2차항의 개수가 음수네? 음수면 세 가지 그래프 개형이 있겠지? 요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알 수는 없다, 그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들 값이 두 개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요걸 또 판단할 수밖에 없네. 자, 판단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연습했던 거 가볼게. 여기까지만 생각해봐. 아까랑 비슷하지? a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러면 x축하고의 교점이 0하고 3. 아까 똑같은데? 아까도 0하고 3 안 했나? 그치? 그럼 이렇게 했을 때 0, 3. 그러면 x축하고 교점이 두 개 나왔다는 것은 요 놈들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교점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럼 저 그림이야.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뒤에 있는 2가 요 높이다라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끝나겠지. 이제 그냥 조금 익숙해졌죠. 얘를 x축이었는데 y축 방향을 이만큼 올렸다. 그럼 이 선 자체가 그냥 2가 된다. 그래서 화살표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0에서부터 4까지 할 필요가 없네, 비율을. 0이 여기야. 그럼 4는 당연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거네? 근데 해야 되네? 요 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2대 1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똑같이 x값이 2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최소네.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4래. 그거는 f에 뭘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었을 때. 요걸로 a 값을 찾아내 줘야 되겠죠? 이걸로 a 값을 찾아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f의 2가 최대값이다. 요걸 최종적으로 찾아내 주는 산수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산수 계산은 나중에 숙제로 하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나머지 문제들에서 식이 다 이런 거야. 다 똑같아. 그런데 조금 다른 거.
자, 얘도 자 40번. 얘도 x제곱으로 묶으면 x-3이네. 그럼 여기가 a가 되겠네. 아까 3차 2차만 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거든. 그런데 얘는 좀 다르네. 그래서 요건 하고 가자. 3차 2차가 아니라 3차 1차가 있네. 자, 잘 배웠는지 보자. 여기까지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3차와) (1차만) 있습니다. 홀수차만 있네? 그럼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인 그래프는 근데 그걸 몰라도 저 부분에서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0 풀마 루트 3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까지 지정을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를 더 생각하면 이거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몰라. 그런데 얘는 그냥 A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추가적인 작업도 끝났어. 자, 그럼 접하는 형태 하나 있고 원점 대칭되는 형태도 하나 있네, 그치? 혹시 비율 1대 루트 3. 그러면 얘가 루트 3이야. 그럼 얘네 1이겠네. 그래서 요 지점 x 값이 1이야. 쉽게 나왔네,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린 3까지를 가야 돼, 그지? 그러면 한 번 더 갈게. 2대 1이죠? 그런데 요 길이가 2야? 그러면 요 길이는 1인 거야? 여기서 1 더 가면 요 부분은 뭐가 된다? 2가 돼버리겠네? 그러면 우리는 3이라는 것은 여기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2대 1과 1대 루트 3으로 모든 걸 해결해 버렸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은 f의 3, 여기가 최소값, 그러면 최소값은 f의 1. 그러면 결국 f1 곱하기 f3 했을 때 마이너스 100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으시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됩니다. 자, 3차, 2차 있어서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차, 1차 있어서 원점 대칭되는 거 연습이 됐다. 1대 루트 3, 그 다음에 2대 1은 계속 반복해오던 거고, 이런 정도가 이루어지겠다 라고 되겠죠. 우후. 됐습니까? 와, 유형 20으로 보니까 이제 미지수를 2개씩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해서 원점 대칭. 그래서 얘를 올려서 여기가 A가 되거든요. 그럼 원점 대칭이 아닌 거지. 올리는 거야. 또 의문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뭐든지 궁금한 걸 넘기면 안 돼. 학기가 시작되더라도 테스트 고치고 뭐 숙제 질문하고 할 때 너무 급하게 마음 먹고 나는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얘네들은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안 하면 안 돼. 나는 애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 공부에.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나는 따로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고 싶은데 다른 때 시간 안 되십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때 시간을 내서라도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고. 자,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나 있어서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3차, 2차 그죠? 접하고 뚫고 지나가고 얘 뭐야? 얘도 3차, 2차 자 43, 44 중에 둘 중에 뭐 해볼까? 44? 그래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임자야 빨리 얘기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일단 요번에 음수네 얘 마이너스네 감소네 자 그럼 또 똑같이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ax 제곱으로 묶으면 x 뭐야 계속 똑같은 식만 나오는데 얘네들 왜 이러지? 그러면 0, 3 이제는 그냥 바로 되겠다 2 그리고 여기가 b까지 만들 수 있겠네 그리고 4까지 똑같은데? 4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0에서부터 4까지니까 그럼 여기가 최대값 f의 2 여기가 최소값 f의 4 최대값은 5를 가지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5를 가지고 그러면 AB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생기는 집어넣어서 그게 한 3번 한 것 같아 똑같은 문제 자 연립은 나중에 하시고 자,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x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x축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0에서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럼 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할지 뭐 이렇게 접할지는 모르겠지만 접한다. 근데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야 돼.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 세 가지만 머릿속에 딱 뜨면 우리는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릴 수가 있어. 왜냐면 3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 4차가 요 밑에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설명하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845번 갈게. 자, 똑같은 맥락입니다. 얘를 ax의 세제곱으로 묶었더니 3x-4만 이렇게 남고 b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네. 그런데 0에서부터 2까지는 나중에 생각할게. 자, 그러면 일단 b 때문에 얘의 높이가 b인 건 됐지? 자,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3분의 4야? 그러면 여기 0이라는 거 하나, 여기 3분의 4라는 거 하나, 4차잖아, 그치? 근데 4차항의 개수는 양수야. 4차항의 개수는 양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네 가지 형태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0에서 3중근을 가지면 아까 전에 세 번째 그렸던 모양 그래서 했다가 얘는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려놓으시죠. 그냥 5분만 참아줘. 5분만 참아줘. 15분씩 해줄게. 됐지? 최소값을 구해야 돼서 3중근이지. 3중근. 3중근이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3중근이라고. 얘는 하나의 근이지. 그래서 비율이 3대 1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저걸 썼습니다.
요 지점 x 값은 뭘까요? 응? 1. 자, 그러면 우리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3분의 4니까 여기가 대충 2가 되겠네, 그치? 그럼 그래프가 남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부분만 생각하시자. 자,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f의 2, 얘가 30. 그 다음에 최소값이라는 것은 f의 1,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A, B 연립방정식을 구시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한 문제만 하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다 도형이야. 우리가 함수의 극한 그 뒷부분도 도형이 좀 어려웠거든? 어제 내가 첫 번째 문제를 딴반에서 풀이를 했다가 갑자기 작년하고 다른 풀이가 딱 떠올라서 그걸로 풀었는데 풀이 과정이 한 4분의 1로 확 풀어가지고 너희는 그걸로 풀이를 해줄게. 자, P가 요거 위를 움직이겠대. 그러면 요 길이가 될지 요 길이가 될지 요 길이가 될지 이 길이가 될지 그 길이를 모르겠는데 그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눈 떠야 돼. 다 됐어. 그럼 대충 길이가 최소라는 거 여기 어디 언제 어디에 있을 때 길이가 제일 짧겠다라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어떤 점이 있고 요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수선의 말을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도 그러면 어딘가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짧아 보이는데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하고 이렇게 수직이 딱 돼버리면 요게 거리가 가장 짧겠다라는 요게 어제 딱 떠오르더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그림을 딱 표현해놔봐.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P가 책에 있는 그림이 아닌 요 정도 위치에 쓸 때가 제일 짧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서 아무런 지칭이 없다라고 하면 곡선 위의 점을 미지수로 놓는 거를 무조건 첫 번째로 해. 근데 애들이 미지수를 놓기 싫어해서 그렇지만 요 점을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요거 위의 점이니까 y좌표는 a제곱이다라고 p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눈에 띄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랑 이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네. 그러면 어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했을 때 지은아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많이 했던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이게 딱 떠오르니까 풀이 과정이 확 줄었어. 원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루트 해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의 기울기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a-3분의 a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좌표 뺀 거, y좌표 뺀 거. 근데 y좌표가 저기는 0이니까 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곱하기 뭐 했을 때 마이너스 1 된다라고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럼 우리는 요거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와,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을까? 오! 얘 미분해서 y 프라임은 2x. 그런데 x좌표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2a가 기울기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오. 그래서 여기다가 2a를 딱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해주면 2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쪽으로 넘겨서 곱했다가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a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까? 2를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 하고 최고창 때문에 개수 비교를 하면 2a 제곱 이 창이 사라지네.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플러스 2a 제곱이 나와야 되네. 그 다음에 상수항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쓰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네. 그래서 a 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 되냐면 1,1이야. 그러면 우리는 1,1과 3,0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죠. 루트 4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루트 5라고. 요거에 4배의 풀이를 했다고 생각해봐. 와, 엄청나네. 요 유형에서는 너희는 밑에 하나만 더 숙제로 내어오면 될 것 같네. 26까지 일단 진행했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진행하자. 자, 아까 전에는 우리가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데 길이를 했고, 두 번째는 넓이를 할 거고,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길이, 넓이 다음에 넘기지 마시고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해봐. 길이를 배웠어. 그 다음에 면적을 배웠어. 그렇지. 부피를 하는 거. 오, 다 우리가 배운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걸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그림이 어디서? 우리 고1 때 2차 함수 또는 중3 때 2차 함수에서 많이 봐오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설정할 때는 첫 번째 똑같이 점의 좌표를 설정해야 돼. 점의 좌표를 a, 블라블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꼭 일사분면 위의 점을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점 중에 여기 일사분면의 점 여기를 a, 라고 설정을 하는데 곡선 위의 점이죠? 그래서 순서만 바꿀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길이를 설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이렇게 되는 놈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놈 하나. 가로와 세로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로는 요거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가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로의 길이는 2a. 여기가 대칭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니까 요 길이가 2a가 되겠지? 가로의 길이는 2a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것이 이제 관계식으로 가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관계식은 넓이에 관련된 거니까 S라고 표현할게. 그리고 문자가 A가 사용됐으니까 SA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있는 가로와 여기 있는 세로를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a 하고 주의할 것은 요것도 소수형으로 많이 나오거든. 이제 네 번째로 주의할 것은 범위.
일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A, X좌표는 양수여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잘 설정해줘요. 요거 빠지면 감점을 당합니다. 자, 이런 정도가 되었다면 야, 우리는 그냥 끝났어. 미분을 할 필요가 없어. 왜? 홀수차만 존재하니까 원점 대체인 거야. 그치? 그러면 혹시나 해 싶어서 마이너스 2a로 묶어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 그럼 a 값은 0 제곱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필마 2루트 3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그치? 원래는 이쪽도 그려야 되는데 자, 음수니까 이렇게 오겠지. 근데 양수만 그리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루트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우후. 몇 대 몇? 몇 대 몇? 1대 루트 3 1대 루트 3 루트 3 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1에 대한 비율은 2가 되죠? 여기가 2가 돼요. X값이. 그러면 우리는 0보다 큰 부분의 그래프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이네. 최대값은 S의 2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죠. 나머지 문제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림도 똑같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넓이는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길이 하나, 넓이 하나. 그러면 이제 부피겠지. 와, 부피가 되게 많은데? 와우. 두 종류의 유형이 있네. 자, 부피로 넘어가 볼게. 28번에 56, 57, 58 요런 유형이 하나 있고 접어서 부피를 만드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입체도형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 거 하나. 두 가지 유형이니까 두 문제 정도를 할 건데 우리는 그 중에 좀 어려워 보이는 걸 가자. 이걸로 가자. 자, 접어 올려서 부피를 만들겠대. 삼각 기둥을 만들겠대. 자, 858번입니다. 부피가 최대가 되는 그때 x값만 구하면 되네. 자, 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점선이잖아, 그렇지? 얘를 버려. 얘를 잘라버리고, 얘를 잘라버리고, 얘를 올리고, 얘를 올리고, 얘를 올려가지고 삼각 기둥을 만들겠다.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요거 뭐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이 그림 말고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중학교 때 했던 그림들이야. 자, 그러면 힌트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x가 되는 것도 동일하네. 똑같이 가야 되니까. 됐죠? 여기가 밑넓이죠? 밑넓이도 정삼각형이네, 그치? 자, 밑넓이의 한 변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오, x 두 개 빼는 거니까 20에서 20 마이너스 2x.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 h. 공식이 뭡니까? 2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는 오! 자, 이거 두 개 계속 나와. 그래서 혹시나 애매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적어줬으면 이쪽에다 뭐 그냥 그게 되겠지? 중학교 때, 중3 때 한 거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안 적어도 되고 좀 가물가물한다는 사람만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부피라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죠. 이 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우리가 부피는 V라고 표현하네. X에 관한 식들로 나오니까 VX라고 할게. 자, 밑넓이의 한 변의 길이가 20-2x입니다. 그러면 밑넓이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하고 한 변의 길이 요거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이제 우리는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높이를 요 길이가 높이인 거 이해되십니까? 딱 접어 올렸을 때 저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거든. 자, 정삼각형은 60도가 떠오르네. 자, 그럼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90도가 되면서 30, 60, 90은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3, 60도에 대한 대변, 얘가 x래. 그럼 30도에 대한 대변, 1에 대한 길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럼 점 네모는 뭐가 되겠니? 요걸 구해야 돼. 그치, 루트 3분의 x가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는다. 높이. 됐습니까? 루트 3 날라갔네? 식 정리해볼게. 요 식을 그냥 그대로 해두자. 4분의 1. 요거, 안에 거, 얘는 이거하고 똑같네. 2x-20의 제곱으로 바꿔도 되고 x 이렇게 나오네. 괜찮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럼 얘가 10 중근 0 10 0. 자, 그러면 0에서 뚫고 지나가고 10에서 접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와, 우리 그건 안 했다. x의 범위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네. 5보다 작아야 되니? x가 양쪽에 두 개 있어. 10보다 작아야 돼. 저쪽도 10 되고 이쪽도 10 되버리면 저기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 아니면 얘가 양수다라고 해도 그럼 10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죠? 적어도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요 부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자, 요번에 요 지점 어떻게 될까? 저거 x 값은 전체 길이 10이라는 것을 비율의 합분에 우리는 1쪽의 길이만 알면 그게 x좌표가 되지. 그래서 3분의 10의 x값이 이 지점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3분의 10.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게 되는 x값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답이 끝났습니다. 2번 되겠죠. 2번. 요거 되려나? 마지막 안
합체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요거 애들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어서 864번 값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반구의 직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다. 이 직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럼 우리는 얘도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요 길이 뭡니까? 구의 반지름 어디 면에 하더라도 다 6이잖아. 얘가 6.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설정할게.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야. 반지름 r.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부피니까 파이 r 제곱 h를 해주면 되겠네. 부피는. 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니? 피타고라스지. 피타고라스면은 루트의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높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냥 피타고라스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식을 V의 H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H에 관한 식으로 갈 겁니다. 파이 R제곱, 얘를 제곱한 거야. 얘를 제곱하면은 루트가 벗겨지면서 36 마이너스 H의 제곱 됐고, H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파이는 신경 쓰지 말고 요 식만 보자. 마이너스 h의 세제곱 플러스 36h 홀수차만 존재하니까 원점 대칭이네. 자, 여기도 h 값이 0보다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네. 자, 그러면 0하고 얘가 감소부터 출발하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것만 남겨야 되겠네, 그치? 얘가 6, 0.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이게 1대 루트 3이지. 루트 3 곱해서 6 되는 값은 뭡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2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지. 1대 루트 3.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다가 V에 2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다. 부피의 최대다. 자, 그림들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좀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렵네. 이제 마지막 한 유형만 하면 딱 끝이 나겠네. 자, 적었죠?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이게 또 나왔네. 비니꿈. 자, 이익은 총 판매. 내가 얼마 팔았다. 거기서 근데 이걸 만드는 금액 생산해. 내가 만드는데 든 비용을 빼야지 남은 이윤이 남는 거잖아, 그렇지? 요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866번 우리가 되는 것은 이익금이네.
이익금 우리가 구하는 거야. 얘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생산 비용을 fx라고 했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갔죠? 그럼 우리는 판매액만 찾으면 돼. 자, x 킬로그램을 생산하는데 드는 생산 비용이 이거래. 그런데 우리는 판매하는 게 요거죠. 1kg을 판매하는데 1,200원이래. 그러면 x 킬로그램을 판매하는데 드는 x 킬로그램을 판매한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00. 1kg 판매하는데 가격이 1,200원이면 x 킬로그램 판매가 하는 데는 1,200x가 판매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200x 이렇게 버리겠지. 자, 그러면 요식은 1,200x에서 저놈을 빼래. 여기서 저거를 빼면 1,200x가 날라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0x 제곱 마이너스 4,500. 요게 우리가 찾는 이익이다. 자, 3차, 2차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가 마이너스 4,5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 60이네. 0, 60 이렇게 표현되겠지. 왜냐면 킬로그램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된다. x는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2대 1이죠. 여기가 40이 되겠지. 그때가 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천천히 적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대, 극소와 그래프까지 다 끝났습니다.